드보로의 물질파 이론에 대해서 배웠죠? 이제 할 차례가. 자, 드보로의 물질파 이론에 대해서 배웠죠. 자, 드보로이가 이제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가 보호 이론에 하면은 가구 등량이 MVR인데 이것이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H바의 정수배만 가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왜 이런 가정이 나오는지는 물리적으로 잘 설명을 못해요. 그걸 설명한 사람이 드보로이예요. 드보로이는 아인슈타인 이론을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아인슈타인이 두 가지 이론으로 유명하거든요. 첫 번째는 광량자산, 2는 H뉴죠. 또 아인슈타인이 뭐로 유명하냐면은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하죠. 상대성 이론이라면은 2제곱은 MC 제곱의 제곱 플러스 P의 제곱 C의 제곱이라고 상대성 이론에서 의하면 이런 주장을. 근데 포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입자야. 질량이 0인 입자가 바로 포톤이거든요. 그래서 요항이 없어져요. 그럼 여기 제곱을 벗겨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2는 PC라는 결과가 얻게 돼. 이 D식을 두 식을 합쳐주게 되면 재밌는 일이 벌어져. PC는 H뉴가 되거든. C가 넘어가. 근데 우리가 빛은 C는 남다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C분의 U는 남다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 남다분의 H가 된다. 결론은 뭐냐면은 이 두 식을 종합을 하게 되면은 얻는 식은 P는 남다분의 H라는 거예요. 자, 저 식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빛은 파동이라서 파장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파장이 남다인 빛은 간혹 입자처럼 행동을 해서 모멘텀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모멘텀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남다분의 H로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드브로이는 이것을 보고서 좀 혁신적인 생각을 했어. 반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파동이라는 빛이 입자처럼 행동을 해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입자라고 생각이 됐던 전자는 파동처럼 행동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전자가 입자이기 때문에 운동량을 갖고 있거든요. 운동량이 P인 입자가 파동처럼 행동한다고 하면 파장을 가질 텐데 그 파장이 얼마가 될 거냐? 이렇게 될 거예요. 남다는 B분의 H. 자, 이식하고 이식은 수학적으로는 그냥 산수에 불과하죠. P하고 남다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물리적인 뜻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식은 파동이라고 생각이 됐던 빛이 입자처럼 행동했을 때 모멘텀이 얼마를 가질 것이냐를 계산해주는 식이고요. 이식은 입자라 모멘텀 P라고 하는 운동량을 갖고 있는 입자가 파동처럼 행동을 해서 파장을 갖는다 그러면 그때 파장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명을 했어. 뭘 설명했냐면은 이 식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설명했다. 자, 먼저 원자라고 하는 것은 핵이 있고 주위에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반지름이 R이야. 일단 이제 드보로가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이 궤도를 돌고 있는 것이 입자가 아니다. 파장이 남다인 파동이 돌고 있다라고. 그럼 파형을 그릴 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형을 그릴 수가 있어. 그때 다시 돌아왔을 때 원래 자기 상태로 다시 정확히 되돌아야 돼. 그렇지 않고 약간만 어긋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세 간섭을 하게 되는데 얘가 한 번 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뺑뺑이 돌면서 상세 간섭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파동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파장이 남다인 파동이 반지름이 R인 원 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식을 만족을 해야 되냐면은 원 둘레 길이인 2파이 R이 뭐랑 같아야 되냐면은 파장의 정수배가 돼야 한다는. 그리고 남다 대신에 뭘 선택했어요? 자기네 물질파 이론에 P분의 H를 집어넣겠죠. 그래서 이거를 P분의 H로 바꿔.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왜 살아남을 수 없는지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시죠.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요. 이거 이렇게 됐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자기 자리로 못 돌아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는 얘하고 얘를 빼줘야 된단 말이야. 이게 없어지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 페이지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다시 돌아. 그럼 또 다시 상세 간섭이 일어나겠죠, 그죠?
계속 돌 때마다 항상 간섭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P 대신에는 운동량의 식인 MEV를 집어넣어주고요. MEV를 왼쪽으로 이양시키고 2파를 오른쪽으로 이양시키게 되면은 이제 요식을 얻게 돼요. 근데 HL 2파로 나는 것을 우리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H바라고 약속을 하면서 다시 원래 식으로 이제 돌아가요. 결과적으로 보호가 주장하는 바에 하면은 이 가분 능량이 H바의 정수배가 되어야 되는데 왜 정수배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얘가 파동처럼 행동을 해서 이 파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양의 정수배반, 파장의 정수배반 가능하다. 요 N하고 요 N은 같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설명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 설명은 그냥 썰일 뿐이야, 썰. 정말로 다가 P분의 H는 실험적으로 증명한 것은 아니죠. 그냥 이렇게 하면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정말 이런지는 실험 결과를 봐야 된다. 그 실험을 한 사람들이 이제 데이비슨하고 저모. 그래서 정말 람다가 P분의 H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사람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데이비슨하고 저모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이 프린트로 나와 있듯이 여기에 이제 코일이 감겨져 있어요. 일단 열전류를 흘려줘요. 그럼 여기서 열전자가 튀어나와요. 우리 전자를 가속시켜주기 위해서 플레이트를 걸어. 여기다 전압을 걸어줘. 그럼 이제 가속이 되겠죠. 가속이 되면 이 플레이트를 튀어나온 전자의 키네틱 에너지는 혹은 전자의 모멘텀은 무엇에서 결정이 되냐면은 이 걸어진 볼티지에서 결정이 돼요. 이걸 볼티지 키워주게 되면은 가지고 나오는 전자의 운동량 내지는 속도가 커지게 돼요. 그다음에 여기에다 뭐를 설치해놨냐면은 니켈 원자, 니켈 금속을 설치해놨어요. 니켈 금속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니켈 원자가 주기적으로 배열되는 것을 우리가 니켈 금속이라고 합니다. 니켈 원자가 주기적으로 배열된 니켈 금속에 전자가 맞고 튀어나가. 그 다음에 디텍터를 설치해. 그래서 어느 각도로 전자가 가장 잘 산란이 되는지를 측정을 했어요. 데이비슨 점호의 실험에 가면은 볼티지를 바꿔주잖아요. 그럼 전자가 튀겨져 이 각도 파이라고 할 텐데 파이가 바뀌어져. 전압에 따라서 파이가 바뀌어져. 특히 54V를 걸어줬더니 이 각도가 몇 도로 측정이 됐냐면 50도로 측정이 됐어요. 이게 실험 결과야. 데이비슨 점호. 이 실험 결과를 이용을 해서 물질 파이론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어떻게 증명을 했냐? 이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하면 파장을 갖고 있는 파동이라고 그랬잖아요. 파장을 계산할 거예요. 이 실험 셋업 54V를 걸어줬더니 50도에서 산란이 됐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파장을 계산할 텐데 파장을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방법에서 계산하는 파장이 똑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물질 파이론을 증명을 해서 자, 두 번째부터 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드보르 이론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드보르의 이론은 람다는 P분의 H이므로 파장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전자가 갖고 나오는 운동량만 계산하게 되면은 우리가 파장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운동량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거 가지고 계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볼티지를 조정해 주게 되면은 튀어나온 전자의 키네틱 에너지 혹은 운동량을 조절해 줄 수가 있거든. 요 54V라는 데이터로부터 운동량을 계산할 수가 있어. 식은 어떻게 되느냐? 요 플레이트를 튀어나온 전자의 키네틱 에너지는 EM분의 P 제곱이에요. 근데 키네틱 에너지는 왜 생기는 거죠? 이 전자가 54V라는 전압을 통과하면서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에너지는 E 곱하기 V가 될 거예요. E는 전자의 전하량이고 V는 걸어진 볼티지가 돼요. 그럼 P 제곱은 이렇게 돼요. 이게 얼마였었냐면은 54V였어요. 그래서 P를 구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54V 걸어 대입해주고 전자의 전하량, 전자 질량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모멘텀을 계산할 수가 있고 그 모멘텀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우리가 파장을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계산된 파장이 얼마냐면은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나와 있어요.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자, 두 번째 방법으로 지금 어떻게 파장을 구하는지를 계산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주기적으로 배열된 뭐 격자점이 있어. 연자라고 되고. 그리고 이 길이를 예를 들어서 D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파장이 남다인 어떤 파동을 쏴줘. 그러니까 산란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산란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파동하고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파동의 경로차를 계산하는 거예요. 경로차는 어떻게 되죠? 여기다 수선의 발을 그리면 되죠. 그럼 여기가 뭐가 만들어져요? 여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이 길이는 얼마냐면은 D예요. 이 각도는 산란각도 파이야.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길이가 D이고 여기 파이가 되면 이 경로차를 계산해 줄 수가 있거든요. 이 경로차를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은 D 사인 파이가 돼. 근데 이것이 두 개의 파동이 보강 간섭을 하기 위해서는 저 경로차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쏘아준 파동의 파장의 정수배가 돼야 한다. n 곱하기 남다. n은 정수기 때문에 아무 숫자나 되는 것은 아니 1, 2, 3, 4 그런 식으로 된다. 자, 근데 아까 여기다 뭘 써줬다 그랬죠? 니켈에다 써줬다 그랬죠? 니켈이 바로 이 격자점이라는 거예요. 니켈이 원자가 주기적으로 배열되는 일종의 격자점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 D는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D는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를 이용을 해서 니켈과 니켈 원자 사이의 거리 D는 이미 측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어요. D가 얼마였었냐면은 2.15 곱하기 10-10승미터였었어요. 그리고 보강 간섭을 하는 그 산란 각도가 얼마로 측정이 되어 있었냐면은 50도로 측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뭐를 계산할 수가 있냐면 마찬가지로 람다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람다는 1도 가능하고 2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값이 가능한데요. n이 1일 때가 가장 큰 픽을 주거든요. 그래서 n이 1이라고 가정을 하고 람다를 계산해 보면은 그 람다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1.65 곱하기 10-10승미터가.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어떤 데이터 가지고 파장을 추정한 거죠? 여기 50도로 산란된다는 것을 구한 거죠. 산란 이론을 이용해서. 두 번째는 뭐 가지고 계산한 거죠? 드보르 이론을 이용해서 54V 걸어줬을 때 산란이 되는 것을 측정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계산한 파장이 매우 비슷한 값을 준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진실로 드보르의 무질파 이론이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데이빗은 점어 실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프린트물에는 오른쪽에 까만색으로 된 회절 패턴이 그려져 있어요. 이거 말고 또 다른 증거가 있었어.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그건 데이빗은 톰슨 실험이에요. 까만색으로 된 부분을 보면은 두 개의 그림이 겹쳐져 있어요. 두 개의 그림. 회절 패턴이거든요. 이거. 여기도 회절 패턴이에요. 근데 위쪽 회절 패턴은 어떻게 구하면 뭐를 싸줘서 구한 회절 패턴이냐면은 엑스레이를 싸줘서 얻은 회절 패턴이에요. 검은색의 윗부분. 아래쪽은 뭐를 싸줘서 얻은 회절 패턴이냐면은 전자를 싸줘서 얻은 회절 패턴이에요. 보면은 유사한 모양을 보인다. 근데 회절은 어떨 때만 가능하죠? 파동일 때만 가능하고, 파동일 때만. 근데 우리가 엑스레이는 파동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엑스레이라는 파동을 싸줘서 회절 패턴을 얻은 거라 전자라는 입자를 싸줘서 얻은 회절 패턴이 동일해. 전자도 회절 패턴을 보여. 입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전자도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보인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데이빗은 점어 실험이나 이건 누가 했냐면은 데이빗은 톰슨이 했거든요. 두 실험 다 무엇을 증명하는 실험이냐면은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보인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탔어요. 특히 톰슨. 이 톰슨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톰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톰슨은 J.J. 톰슨이라고 해서 전자를 발견하는 톰슨이잖아요. 이 톰슨은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도 노벨상을 타고 아들도 노벨상을 타는데 노벨상을 탄 이유가 극과 극이야. 아버지는 어떻게 노벨상을 탄 거죠? 음극선이 전자라는 입자의 흐름이라고 해서 노벨상을 탔잖아요. 아들은 그 전자가 회절 패턴을 보이는 파동이라고 주장을 해서 노벨상을 타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이 실험은 데이비슨도 했거든. 데이비슨 톰슨 실험이라고 그러잖아. 이 실험을 한 사람이 데이비슨 정호예요. 데이비슨은 이 실험도 했고 이 실험도 했어. 둘 다 했어. 데이비슨도 노벨상을 타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입자라고 생각이 됐던 전자가 사실은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초에도 얘기했지만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부터 과학자들은 파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 있었어. 그리고 파동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기술해야 될지도 알고 있어요. 뭐를 기술하죠? 파동은? 파동 함수로 기술하는 파동 함수. 파동 함수가 어떤 형태를 띠나요? 이런 형태를 띈다고 그랬죠. 여기서 x는 스페이셜 코디네이트고 t는 템포럴 코디네이트. 이게 왜 이런 변수가 필요하죠?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량이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 변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y가 의미하는 바는 뭐죠? y.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량이 전파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물리량을 표현해야 돼. 그 물리량이 바로 y야. 예를 들어서 이 파동 함수가 빛이라는 파동을 나타내는 파동 함수라고 하면은 y의 의미는 전기장의 세기나 혹은 자기장의 세기라고 그랬었죠. 왜냐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장이나 자기장이 퍼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파동 함수가 소리라는 파동을 표현한 파동 함수라고 하면 y의 의미는 뭐냐면 음압이에요. 음의 압력. 왜 그러냐면은 소리는 음의 압력이 퍼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파동 함수가 만족한 파동 방정식도 알려져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파동 방정식이 어떤 형태였었나요? 이런 거였었다고 그랬죠. 얘를 어떻게 구하냐? 이 파동 방정식을 풀어서 구한다. 이 파동 방정식. 이런 일들을 잘하고 있었다는 거죠, 물리학자들은. 근데 이제 입자라고 생각이 됐던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그거 우리가 물질파라고 불러요.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했을 때는 그걸 물질파라고 부르는데 물질파도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 함수가 있을 거예요. 그 파동 함수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psi xt로.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얘는 첫 번째 질문. 얘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고전적인 파동 함수는 파동 방정식으로 또 푸는데 물질파라고 하는 파동은 어떤 방정식을 푸냐면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용해서 푼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걸 보일 거거든요, 이 방정식은.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가 생각이 나야 돼. 왜 질문이 생각이 나냐면 얘도 파동이고 얘도 파동이라는 거죠. 근데 이 파동은 이 파동 방정식을 풀어서 구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얘도 파동이잖아요. 얘도 파동이면은 굳이 새로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 필요가 없이 그냥 기존에 알려져 있던 파동 방정식을 풀면 될 텐데 왜 굳이 얘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야 되느냐가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고전적인 빛이라든지 소리 같은 파동하고 전자를 표현하는 무질파라는 파동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은 이 물질파는 어떤 관계식을 만족해야 되냐면은 드브로이 관계식을 만족해야 돼요. 남다른 피분의 H죠. 근데 빛이라든지 소리 같은 그냥 일반적인 파동은 드브로이 관계식을 만족해 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물질파는 반드시 드브로이 릴레이션을 만족해야 돼. 자, 드브로이 릴레이션을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떤 빛이 있거든요. 빛은 에너지가 뭐가 되죠? H누죠. 근데 어떤 자유입자가 있어. 자유입자가 그냥 날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걔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2n분의 P제곱이 될 거예요. 근데 P는 드브로이 릴레이션에 보면 남다분의 H잖아요. 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H, 여기 H 상쇄되면은 U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해. 자유입자 같은 경우. 따라서 자유입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자유입자도 파동처럼 행동할 거거든요. 그래서 주파수가 있을 것이고 파장이 존재할 거예요. 근데 주파수하고 파장 사이에 이런 관계식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질파라는 것은. 근데 이런 파동은 그걸 만족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얘도 파장이 있고 주파수가 있고 파장이 있는데
얘는 반드시 이런 관계식을 만족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물질파라고 하는 파동은 이런 관계식을 만족을 해야 돼. 왜 만족해야 되죠? 두보르 릴레이션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인 파동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파동은 이 관계식을 만족시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레딩거 관리는 뭐냐면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었을 때 거기서 나온 파동 함수는 이런 드보르 릴레이션을 만족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야만 한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거 y가 의미가 뭐였죠? y가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량이 퍼져 나간다는 그 y가 바로 그 물리량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물질파의 파동함수는 풋사이 xt라고 했는데 그럼 이때 이것의 의미는 뭐냐는 거죠. 풋사이 의미는 뭐야? 풋사이는 어떤 물리량을 표현하는 양이냐가 질문이라는 거야. 아무도 수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증명한 사람은 없어. 제안한 사람이 있을 뿐이야. 누가 제안했냐? 막스 본이라는 사람이 제안했어. 막스 본이라는 사람이 풋사이의 의미를 어떻게 제안했냐면은 이 파동함수의 제곱은 전자를 발견할 확률로 하자라고 제안을 했을 뿐이야. 제안. 근데 그렇게 제안된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면은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모든 양자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증명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현상은 저 확률론적 해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해석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아인슈타인하고 슈레딩거예요. 아인슈타인하고 슈레딩거는 이런 해석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런 해석. 하지만 주류 양자학자라고 하는 코펜하겐 학파는 이런 해석을 했고 그것이 현재 주류 양자학자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도록 하자. 자, 이 풋사이 제곱이 아무것이나 안 되기 때문에 풋사이 함수에 제한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있는데 풋사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된 함수가 어떻게 이게 플러스 x로 가거나 마이너스 x로 가거나 어떤 일정한 값으로 수렴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함수는 파동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파동함수는 제곱했을 때 확률이니까 이거 다 더해주면 얼마가 나와야 되나요? 1이 나와요. 파이나이트한 값을 가져야 돼. 확률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함수는 어떻게 되죠? 적분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대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이런 함수는 예를 들어서 파동함수에 자격이 없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막스 본의 해석에 의해서 파동함수의 꼴에도 제한이 걸리게 돼 있어. 예를 들면 x가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수렴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 식을 만족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풋사이 x는 막스 본의 제한에 의해서 제한이 걸려. 아무거나 파동함수가 될 수가 없다는. 자, 이제부터 할 일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클래시컬한 파동함수는 클래시컬한 파동함 방정식을 풀어서 구한다고 그랬는데 물질파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제 유도를 하려고 해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근데 이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눈이 말하자면 파동함수는 스페셜 코디네이트도 있고 템포럴 코디네이트도 있어요. 근데 이 함수를 이대로 놓고 풀지는 않고 양자학자들은 이걸 두 함수 곱으로 놓고 풀어요. 두 함수의 곱으로. 다시 말하면 스페셜 파트를 담당하는 함수하고 템포럴 파트를 담당하는 함수 두 개의 함수 곱으로 얘를 표현한다고 하자라고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것이 만족해야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책에서는 요것이 만족해야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책에서는 스페셜 파트 요 부분이 만족해야 슈레딩거 방정식이 유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대학교 가면은 얘가 만족해 슈레딩거 방정식 유도가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얘가 아니고 그 중에 스페셜 파트가 만족해야 슈레딩거 방정식을 유도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유도하기 전에 좀 이상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책에 나와 있는 슈레딩거 방정식의 유도 방정식은 유도 과정은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된 유도는 방법이 아니야. 그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대충 어떻게 슈레딩거 방정식이 유도가 되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입자가 있어요. 어떤 입자가 있고 얘가 파동처럼 행동을 해. 그리고 파장이 남다요. 자, 파장이 남다인 물질파를 파동함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 거냐가 질문이라는 거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지? 얘가 사인 함수다. 이게 파장이 남다인 대표적인 함수거든요. 혹은 뭐 코사인 함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파장이 남다인 함수는 뭐 이런 형태 아니면 뭐 이런 형태다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거로 시작해도 상관은 없죠. 그래서 사인 파이 x라고 하고 한번 슈레딩거 방정식을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요. 남다분의 2파이가 앞으로 나오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한 번 더 미분해줘요. 자, 코사인 한 번 더 미분해주니까 사인으로 바뀌면서 마이너스가 하나가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었다. 남다분의 2파이가 한 번 더 나오니까 남다분의 2파이의 제곱에 사인은 다시 코사인은 다시 사인으로 복귀하게 되겠죠. 뭐 이런 식을 얻게 돼요. 요 식에서 특징이 하나가 생겨. 무슨 특징이 생기냐면은 이걸 보니까 두 번 미분하니까 요게 나오잖아요. 요게 뭐죠? A에다가 사인 남다분 2파이 x를 보니까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미분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오더라고요. 요것을 한번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남다분의 2파이의 제곱에 여기 다시 뭐라고요? 자기 자신. 푸사이 x가 만족해야 조건은 요거라는 거야. 두 번 미분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와야 한다. 자, 근데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왜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야 되죠? 두보르 릴레이션을 만족하는 파동함수를 얻기 위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푼다는 거예요. 슈레딩거 방정식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두보르 릴레이션에 관한 정보가 슈레딩거 방정식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2단계에서 들어가. 2단계에서. 여기서 남다 대신에 두보르 릴레이션인 P분의 H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려고 한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부터는 아주 단순한 산수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 그 다음부터는 양변에 뭐를 곱해줄 거냐면은 빼기 8파이 제곱 m에 h 제곱을 곱해줄 거야. 빼기 8파이 제곱 m에 h 제곱을 양변에 곱해주려고 해요. 왜 곱해주는 거는 곧 얘기해요. 곱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 h제곱, 여기 h제곱 날라가죠, 그죠? 그 다음 여기 2파이 제곱, 그러니까 4파이 제곱이잖아요. 여기 8파이 제곱이니까 얼마? 2가 남죠, 2가. 여기 4파이 제곱이고 여기 8파이 제곱이니까 2가 남고 m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될까요? 2m에 그 다음에 p제곱은 그대로 남게 돼요. p제곱 플러스 x에서 이게 마이너스 상태에서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이 우변에다가 얘를 곱해준 이유는 뭐냐면은 얘를 만들기 위해서 곱해준 거예요. 2n분의 p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얘를 곱해준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쪽 오른쪽은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자, 그럼 왜 2n분의 p제곱을 굳이 만들었냐? 2n분의 p제곱을. 자, 어떤 입자가 있으면 그 입자는 키네틱 에너지에다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해준 거잖아요. 근데 키네틱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v.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2분의 1 mv 제곱 또 뭐랑 같냐면은 얘는 2m분의 p 제곱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에너지는 뭐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에너지는 2m분의 p 제곱 플러스 v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럼 여기는 v를 왼쪽으로 이항을 시켜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m분의 p제곱은 어떻게 되나요? 2 빼기 v가 나와요. 그래서 2m분의 p제곱을 넣는 거예요.
여기 2n분의 p제곱 대신에 2 빼기 v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주겠다는 거지. 2 빼기 v를.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이제 마지막 단계. 여기 v 곱하기 푸사이 x를 왼쪽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최종적인 슈레딩거 방정식이 보이죠. 이 식이 최종적으로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계속 이 식을 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입자가 있다. 어떤 입자가 있는데 이 입자가 파동처럼 행동해서 푸사이 x로 표현이 된다. 푸사이 x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 식을 풀어서 하겠다. 이 식을. 요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푸사이 x를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결론이거든.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이다라고 하는 건데 앞에서 초기에 제가 이 유도 방정식은 잘못된 방정식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잘못된 유도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느냐? 어디서 잘못됐냐면은 첫 단계에서부터 잘못됐어. 첫 단계가 잘못이야. 첫 단계에서 내가 뭐라고 그랬죠? 어떤 입자가 있는데 얘가 파장이 남다인 파도함수라고 그랬잖아요. 첫 단계에서 얘가 물질파인데 파장을 갖고 있는 파동함수인데 파장이 남다인 파동함수를 푸사이 x로 논다라고 해서 바로 뭐라고 들어가 보죠. 얘가 근데 a에다가 사인 남다분의 2파 x라고 그랬잖아요. 이 단계에서 틀린 거야. 시작에서. 실제로 양자역학을 풀어보면은요. 파장이 남다인 자유입자의 파동함수는 사인 함수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익스포넨셜 함수로 표현돼요. 이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파동함수는 실수함수가 아니야. 복소수 함수야. 근데 얘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워. 아무 힘도 갖지 않은 자유입자, 아무 힘도 힘지 않고 일정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자유입자 파동함수가 이런 익스포넨셜 함수로 표현된다는 것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싶으면 나중에 대학교 가서 물리과 가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게까지는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파장이 남다른 물질파가 왜 반드시 사인 함수로 표현되냐? 이건 뭐 표현이에요? 사실은 익스포넨셜 함수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 과정은 잘못된 유도 과정이에요. 하지만 결론은 같아. 결론은 맞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결론을 계속 결론에서 유도된 슈레딩거 방정식을 계속 사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계속 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 어떤 입자가 있다. 걔가 파동처럼 행동해서 파동 함수가 표현된다. 그 파동 함수는 어떻게 구하냐? 얘 가지고 구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 뭐가 필요하죠? 이 방정식을 세워야 되죠. 세워야 될 때 뭐가 필요하냐면은 중요한 파트는 이거라는 거예요. 슈레딩거 방정식 가장 중요한 파트는 요 파트, Vx, 포텐셜.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요 입자가 원자에 있는 전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원자에 있는 전자. 예를 들어서 핵전하가 있고 전자가 돌고 있는데 요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할 거라는 거죠. 얘가 어떤 파동 함수로 표현이 될 거예요. 원자에게 매달려 있는 전자도 파동 함수로 표현될 텐데 요 파동 함수를 어떻게 구하냐? 얘를 풀어서 구할 거라는 거죠. 근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Vx가 필요해. Vx가 뭘까요? 이 전자에서는, 이 원자에서는 쿨럼 포텐셜이죠. 빼기 4파 입술 제로 x분의 g제곱이라는 포텐셜을 갖고 있을 거라는 거. 여기에 뭐를 집어넣어줘야 되냐면 얘를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집어넣어서 풀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저 입자가 원자에게 매달리는 전자가 아니고 이거는 어떨까 이거? 저 입자가 원자에게 매달리는 입자가 아니고 스프링에 매달리는 입자면 어떻게 될까? 얘도 마찬가지로 입자긴 하지만 얘도 파동함수를 갖고 있겠죠. 얘도 입자지만 파동처럼 행동해서 파동함수를 갖고 있을 것이고 얘는 어떻게 하거냐? 얘를 이용해서 풀 거야. 근데 얘를 구할 때 뭐가 필요하죠? Vx가 필요해. 이때 Vx는 뭐가 될까요?
이때 vx는 2분의 kx 제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요 경우는 여기다 2분의 kx 제곱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vx가 계속 달라지니까 파동 함수가 다른 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뭐가 일단 알려져야 되냐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결정이 돼요. 포텐셜 에너지가 계속 바뀌면서 파동 함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미분 방정식을 풀면은 여러분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파동 함수만 구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얘도 같이 구해져. 2 넣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얘도 구해지는 거야. 얘도.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파동 함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풀어볼 거거든. 다음 시간에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요것만 주어진 거야. vx만 주어진 거야. 그래서 딱 집어넣고 풀게 되면은 두 개가 나와. 파동 함수도 구해지고 에너지도 구해져. 다음 시간에 그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걸 풀어볼 거거든요. 풀어볼 텐데 가장 간단한 케이스부터 풀어보려고 그래. 가장 간단한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요게 얼마가 될 때일까요? 요게 0일 때가 가장 간단한 케이스. 더 이상 간단할 수가 없어요. 저게 0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은 빈 상자에 그냥 전자 아니면 덩어리를 들었을 때요. 여기 1차원이야. 전자는 1차원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x 이퀄 0에서 x 이퀄 L 사이에서만 움직일 수가 있어. 요 x 이퀄 0과 x 이퀄 L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전자만 하나 들어가 있는 상황이야. 얘 전자도 파동처럼 행동해서 파동 함수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전자가 파동 함수가 풋사이 x라 그러면 얘는 뭐를 어떻게 구하는 거죠? 이걸 구하는 이걸 구할 때 뭐가 필요하죠? 그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이 필요한 거야. 근데 얘는 포텐셜이 얼마가 될까? 얘는 제로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냥 빈 1차원 상자에 아무것도 없는 빈 상자에 자기 혼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포텐셜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게 0이 돼버린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뭐를 풀 거냐면은 이게 0이니까 이게 없어질 거예요. 얘를 풀게 될 거야. 양자값 시스템에서 더 이상 간단할 수 없는 가장 간단한 파티클리로 원디멘셔널 박스라고 그래요. 요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합시다. 혹시 오늘 한 것 중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이렇게 질문할 거 없으면 다음 시간에 봅시다.